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LLM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자연어로 SQL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SQL 쿼리 실행부터 보안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SQL 쿼리 실행 기초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방법, 커서와 쿼리 실행을 배웁니다. 그 다음 결과 포매팅 전략과 JSON 변환 기법을 다룹니다. 보안을 위해 SQL 주입 공격을 이해하고 파라미터 바인딩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DB 도구 함수를 설계하고 자연어에서 SQL로 변환하는 실전 LLM 연동까지 완성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SQL 쿼리 실행의 시작입니다. 김계발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LLM 챗봇이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정보를 조회해서 답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연결하고 쿼리를 실행하는지 막막했습니다. SQL 쿼리 실행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에게 파이썬 책 있나요?라고 묻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오는 과정이죠. 전체 흐름은 연결, 실행, 조회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연결하고 메뉴를 주문해서 쿼리를 실행하고 음식을 받아오는 것처럼 결과를 조회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선배 개발자 박시니어 씨가 다가와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스클라이트 3 커넥트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연결합니다. 이때 반환되는 커넥션 객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 채널이 됩니다. 마치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연결되는 것과 같죠. 커넥션은 전화선처럼 지속적인 커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다음 줄씩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장 사이를 오가며 책을 찾아주는 사서와 비슷합니다. 이 커서를 통해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는 사서와 비슷합니다. 이 커서를 통해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SQL 쿼리 실행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mport SQLite 3로 SQLite 모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칸은 SQLite 3 커넥트를 사용해서 컴퍼니 DB 파일에 연결합니다. 이 커넥션 객체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게 되죠. 이어서 커서는 칸 커서를 호출해서 생성합니다. 커서는 쿼리 실행과 결과 조회를 담당하는 핵심 객체입니다. 키리 변수에는 SACT name, department from employees 더블 탈리 셀러리가 5만보다 큰 조건의 SQL 문장을 저장합니다. 이 쿼리는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직원의 이름과 부서를 조회하는 거죠. 커서 execute에 키리를 전달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쿼리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리절츠는 커서 패촐로 모든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for 루프로 각 행을 순회하면서 로의 0번 인덱스는 이름, 1번 인덱스는 부서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칸 클로즈로 연결을 종료해서 리소스를 해제합니다. 이 5줄의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의 기본 패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커서와 쿼리 실행입니다. 커서, execute 함수의 SQL 문장을 전달하면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명령을 처리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직원의 이름과 부서를 조회하고 있죠. 패촐 함수는 쿼리 결과 전체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각 행은 튜플 형태로 저장되어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많다면 패치1으로 한 줄씩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패치1은 메모리 효율적이지만 반복 호출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연결 종료가 필요합니다. 칸, 클로즈를 호출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계속 유지되어 리소스가 낭비됩니다. 특히 웹 서버처럼 여러 요청을 처리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연결을 종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결과 포매팅의 필요성입니다. 김계발 씨는 쿼리 실행까지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LLM 챗봇에 쿼리 결과를 전달했는데 튜플 형태로는 어떤 값이 이름이고 어떤 값이 부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죠. 로0, 로1 같은 인덱스 접근은 사람도 프로그램도 헷갈립니다. 결과를 JSON 형식으로 변환하면 LLM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JSON은 키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으로 각 컬럼명과 값이 명확하게 매핑됩니다. 예를 들어 네임은 김철수, 디파트먼트는 개발팀처럼 표현되죠. 이렇게 하면 사람도 읽기 쉽고 LLM도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기 쉽고 LLM도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JSON 변환 전략입니다. 튜플을 딕셔너리로 변환하는 핵심은 커서, 디스크리프션입니다. 이 속성은 쿼리 실행 후 각 컬럼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데요. 커서, 디스크리프션의 각 요소는 튜플이고 첫 번째 값이 컬럼명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컬럼명만 추출할 수 있죠. 다음으로 집 함수를 사용합니다. 집은 두 개의 리스트를 짝지어주는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칼럼즈와 로를 집으로 묶으면 컬럼명 값상이 만들어지고 딕트 함수로 딕셔너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SON 덤프스 함수로 딕셔너리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인슈어 에스키는 펄스로 설정하면 한글이 깨지지 않고 인덴트를 2로 설정하면 보기 좋게 들여쓰기 됩니다. 이제 LLM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JSON 변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mport JSON으로 JSON 모듈을 가져옵니다. 포맷 리절츠 함수는 커서와 로즈를 입력받습니다. 커서는 컬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로즈는 쿼리 결과 데이터죠. 먼저 칼럼즈 변수에 컬럼명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커서, 디스크리프션을 순회하면서 각 데스크의 0번 인덱스가 컬럼명이므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추출하는 거죠. 다음으로 빈 리절츠 리스트를 만들고 포루프로 각 로를 처리합니다. 로딕트는 집으로 칼럼즈와 로를 짝지어서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칼럼즈가 네임, 디파트먼트이고 로가 김철수, 개발팀이면 네임은 김철수, 디파트먼트는 개발팀이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이 딕셔너리를 리절츠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JSON 덤프스로 리절츠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환합니다. 인슈어 에스키은 펄스로 설정해서 한글을 유니코드 이스케이프 없이 그대로 출력하고 인덴트는 2로 설정해서 읽기 좋게 포매팅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포어 메터드 변수에 포맷 리절츠를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고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SQL 주입 공격의 위험입니다. 김계발 씨는 드디어 기능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지만 보안팀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코드는 SQL 주입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SQL 주입 공격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입력 필드에 SQL 코드를 삽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공격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 입력란에 김철수 5511을 넣으면 쿼리가 WTALI 네임은 김철수 5511이 되어 모든 데이터가 조회될 수 있죠. 더 심각한 경우 drop TLL이 같은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F스트링이나 문자열 연결로 쿼리를 조립하면 이런 공격에 노출됩니다. 박시니어 씨가 말합니다. 파라미터 바인딩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주제는 파라미터 바인딩입니다. 파라미터 바인딩은 SQL 주입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execute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값을 전달하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escape 처리를 해줍니다. 물음표 자리에 값이 안전하게 바인딩되는 거죠. 예를 들어 퀴리는 srgt 별표 from employees whr이 name은 물음표로 작성하고 execute에 주의할 점은 값이 하나여도 반드시 튜플로 만들어야 하므로 쉼표를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저 인포트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자동으로 특수 문자가 escape되어 SQL 코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름 기반 바인딩입니다. 물음표 대신 콜론 네임 형태로 작성하고 딕셔너리로 값을 전달하는 거죠. 이름 기반 바인딩은 파라미터가 많을 때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입력 검증도 함께 수행하면 보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가 많을 때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입력 검증도 함께 수행하면 보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SQL 주입 공격 방어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한 방식을 보겠습니다. 유저 인포트 변수에 김철수 조어 질분 질이라는 악의적인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을 F스트링으로 쿼리에 직접 넣으면 srct 별표 from employees whr이 네임은 김철수 도어 질분질이 됩니다. 5월 1분 딜은 항상 참이므로 whr이 조건이 무력화되어 모든 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이것이 SQL 주입 공격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절대로 F스트링이나 더하기 연산자로 쿼리를 조립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안전한 방식을 보겠습니다. 퀴리는 srct 별표 from employees whr이 네임은 물음표로 작성합니다. 물음표가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유저인 포트의 작은 따옴표를 이스케이프에서 김철수 백슬래시 사인 5어 백슬래시 사인 1 백슬래시 사인 백슬래시 사인 1처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SQL 코드가 아니라 일반 문자열로 취급되어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기반 바인딩 예제입니다. 콜론 네임, 콜론 디파트먼트 형태로 작성하고 딕셔너리로 네임은 김철수, 디파트먼트는 개발팀을 전달합니다. 파라미터가 많을 때 가독성이 훨씬 좋죠. 형태로 작성하고 딕셔너리로 네임은 김철수, 디파트먼트는 개발팀을 전달합니다. 파라미터가 많을 때 가독성이 훨씬 좋죠. 8번째 주제는 DB 도구 함수 설계입니다. 김개발 씨는 이제 LLM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연결, 실행, 포매팅을 하나의 함수로 통합하는 거죠. 이 함수는 LLM이 툴 유스 기능으로 호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입력은 쿼리 문자열과 파라미터 투플을 받고 출력은 자동으로 JSON 포매팅된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도 JSON 형식으로 반환해서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시니어 씨가 말합니다. 함수 하나에 모든 로직을 담으면 LLM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어요. DB 도구 함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mport SQLite 3화 import JSON으로 필요한 모듈을 가져옵니다. execute query 함수는 퀴리 문자열과 퍼럼즈 튜플을 입력받습니다. 퍼럼즈는 기본값이 빈 튜플이므로 파라미터가 없는 쿼리도 처리할 수 있죠. 독스트링으로 함수 설명, args, returns를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 정보는 LLM에게 도구 설명으로 제공됩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서 칸은 스클라이트 3 커넥트로 컴퍼니 DB에 연결합니다. 커서는 칸 커서로 생성하고 커서 엑시큐트에 퀴리와 퍼럼즈를 전달합니다. 파라미터 바인딩으로 SQL 주입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리절츠 리스트를 만들고 커서 패촐로 모든 행을 가져와서 포루프로 처리합니다. 집으로 칼럼즈와 로를 짝지어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리절츠에 추가합니다. 칸 클로즈로 연결을 종료하고 JSON 덤프스로 리절츠를 JSON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인쇼에스 키은 펄스, 인덴트는 2로 설정했죠. 익세프트 블록에서 모든 요열을 캐치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키에 에러 메시지를 담은 JSON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LLM이 에러를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키에 에러 메시지를 담은 JSON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LLM이 에러를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주제는 자연어에서 SQL로 변환입니다. 김개발 씨의 마지막 미션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SQL 쿼리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 직원 수는 이라는 질문을 srct 별표 from employees whr이 디파트먼트는 개발팀으로 바꿔야 하죠. 이것을 LLM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LLM에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테이블명, 컬럼명,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면 LLM이 정확한 쿼리를 생성할 수 있죠. 생성된 쿼리를 DB 도구로 실행하고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하면 자연어로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실행하고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하면 자연어로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주제는 스키마 정보 제공입니다. LLM이 정확한 쿼리를 생성하려면 테이블 구조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CATE, TA벨리 문 형태로 스키마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죠. 테이블명은 employees, 컬럼은 ID는 정수, name은 문자열, 디파트먼트는 문자열, 셀러리는 정수처럼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합니다. 샘플 데이터 몇 개를 포함하면 LLM이 실제 데이터 형식을 더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1,
김철수, 개발팀, 6만 같은 행을 보여주는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면 요레키 정보도 중요합니다. 엠플로이즈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정보를 명시해야 LLM이 JOIN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다음 DB 스키마를 참고하여 SQL 쿼리를 생성하세요라고 작성하고 스키마 정보를 추가합니다. 자연어에서 SQL로 변환하는 LLM 연동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from anthropic import anthropic으로 클로드 API 클라이언트를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는 엔스로픽 객체를 생성합니다. 스키머 변수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보를 문자열로 작성합니다. 테이블은 employees, 컬럼은 id는 정수, name은 문자열, department는 문자열, 셀러리는 정수입니다. 샘플 데이터로 1, 김철수, 개발팀, 6만을 보여줍니다. NL2SQL 함수는 캐스천을 입력받아서 SQL 쿼리로 변환합니다. 마델은 클로드 -3-5 사니트 -20242를 사용합니다. 맥스 토컨즈는 1024로 설정해서 긴 쿼리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시스템 파라미터의 f스트링으로 스키마 정보를 포함한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다음 DB 스키마를 참고하여 SQL 쿼리를 생성하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줄바꿈 후 스키머를 추가하는 거죠. 메시지즈는 리스트로 롤른 유저, 컨텐트는 캐스천을 전달합니다. 리스판스, 컨텐트의 0번 인덱스에서 텍스트 속성으로 LLM이 생성한 SQL 쿼리를 반환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키리 변수에 NL2SQL을 호출하면서 개발팀 직원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라는 자연어 질문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 리절트는 execute 키리의 키리를 전달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조회합니다. 이 두 단계로 자연어 질문이 데이터베이스 결과로 변환되는 거죠. 퀴리를 전달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조회합니다. 이 두 단계로 자연어 질문이 데이터베이스 결과로 변환되는 거죠. 11번째 주제는 도구 정의와 실행입니다. 클로드 API의 툴 유스 기능을 사용하면 LLM이 자동으로 DB 도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수 시그니처를 JSON 형태로 정의하는 것뿐입니다. 툴즈 파라미터의 도구 정의를 배열로 전달하면 LLM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함수 호출을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개발팀 직원 수는 이라고 물으면 LLM이 execute 키리를 호출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툴스 블록을 반환하죠. 우리는 이 블록에서 쿼리를 추출해서 실제 함수를 실행하고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합니다. LLM이 결과를 해석해서 개발팀에는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라고 자연어로 답변하는 거죠. 툴 유스 통합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툴즈 변수는 리스트로 도구 정의를 담습니다. name은 execute query, description은 SQL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합니다로 작성합니다. 이 설명을 보고 LLM이 언제 이 도구를 사용할지 판단하죠. 인포트 스키머는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타입은 object, 프로퍼티즈의 퀴리는 타입이 스트링이고 디스크리프션은 SQL 쿼리입니다. required 배열의 키리를 추가해서 필수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 메시지즈 크리에이트로 API를 호출하는데요. 마델은 클로드 -3-5 사니트 -20242, 맥스 토컨즈는 1024입니다. 툴즈 파라미터에 의해서 정의한 툴즈를 전달하고 메시지즈의 롤은 유저, 컨텐트는 개발팀 직원 수는 이라는 질문을 담습니다. for 루프로 리스판스 컨텐트를 순회합니다. 블락, 타입이 툴루스인지 확인하는데요. LLM이 도구를 호출하기로 결정하면 툴루스 블록이 반환됩니다. 블락 인포트에서 키리를 추출하는데 이것이 LLM이 생성한 SQL 쿼리입니다. 리절트는 execute 키리의 키리를 전달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합니다. 주석으로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툴 리절트를 메시지에 추가하고 다시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합니다. 주석으로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툴 리절트를 메시지에 추가하고 다시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12번째 주제는 에러 처리와 검증입니다. 실무에서는 LLM이 생성한 쿼리가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법 오류가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을 참조할 수도 있죠. 심지어 딜리트나 DROP 같은 위험한 명령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러 처리와 쿼리 검증이 필수입니다.
try except 블록으로 SQL 에러를 캐치하고 에러 메시지를 LLM에게 전달하면 LLM이 쿼리를 수정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쿼리 검증으로는 SLECT만 허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임아웃 설정도 중요한데요. 무한히 실행되는 쿼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JSON 형식으로 반환하면 LLM이 이해하고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주제는 쿼리 검증 전략입니다. delete, drop, update, insert 같은 위험한 명령어는 차단하고 SLECT만 허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규식으로 위험 키워드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b로 단어 경계를 지정하고 delete, drop, update, insert, altr, cit를 검색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없이 매칭하려면 IJS의 플래그를 사용하죠. 더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면 스크루러스 라이브러리로 쿼리 구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러스, 파워스로 쿼리를 파싱하고 스테이트먼트, get 타입으로 쿼리 타입을 확인하는 거죠. SLCT가 아니면 거부하면 됩니다. 읽기 전용 연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QLite라면 파일, 패스, 모드 RO로 연결하면 쓰기 작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블랙리스트보다 안전한데요. SLECT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하는 전략입니다. 쿼리 검증 및 에러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mport 리와 import SQLite 3로 필요한 모듈을 가져옵니다. validate 쿼리 함수는 쿼리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불값을 반환합니다. srct 쿼리만 허용하는 검증 로직이죠. dangerous 변수의 정규식 패턴을 작성하는데요. \b는 단어 경계를 의미하고 괄호 안에 delete, drop, update, insert, altr, crat를 나열합니다. 파이프 기호는 or를 의미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매칭되면 위험한 쿼리로 판단합니다. research로 쿼리에서 이 패턴을 검색하고 매칭되면 펄스를 반환해서 쿼리를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save execute 함수는 키리와 퍼럼즈를 입력받고 타임아웃은 기본값 5초입니다. 타임아웃과 검증이 포함된 안전한 실행 함수죠. 먼저 validate 키리로 쿼리를 검증합니다. 검증 실패 시 에러 키에 SLECT 쿼리만 허용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JSON을 반환합니다. try 블록에서 칸은 SQLite 3 커넥트로 컴퍼니 DB에 연결하는데 타임아웃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이 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발생하죠. 커서는 칸 커서로 생성하고 커서 execute에 키리와 퍼럼즈를 전달합니다. 칼럼즈는 커서 디스크리프션으로 컬럼명을 추출하고 리절츠는 리스트 컴프리엔션으로 딕셔너리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집으로 칼럼즈와 로를 짝지어서 딕트로 변환하고 커서 패출로 모든 행을 가져오는 거죠. 칸 클로즈로 연결을 종료하고 JSON 덤프스로 리절츠를 JSON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except SQLite 3 에러로 SQLite 관련 에러만 캐치합니다. 에러 키에 SQL 에러 메시지를 담은 JSON을 반환합니다.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except SQLite 3 에러로 SQLite 관련 에러만 캐치합니다. 에러 키에 SQL 에러 메시지를 담은 JSON을 반환합니다. 14번째 주제는 결과 해석과 응답 생성입니다. 쿼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주는 대신 LLM이 자연어로 해석해서 답변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쿼리 결과가 카운트는 15라는 JSON이면 LLM이 개발팀에는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거죠. 표 형식으로 포매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행의 결과를 마크다운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5번째 주제는 멀티턴 대화 처리입니다. 사용자가 연속해서 질문할 때 이전 쿼리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이 개발팀 직원 수는 이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이라면 그 중에서가 개발팀을 가리킨다는 것을 LLM이 알아야 하죠. 대화 히스토리에 도구 호출 결과를 포함하면 LLM이 이전 결과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즈 배열에 툴리절트를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팔로업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컨텍스트가 유지됩니다. 멀티턴 대화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즈는 빈 리스트로 시작합니다. 대화 히스토리를 누적할 배열이죠. while true로 무한 루프를 시작하고 유저 인포트은 인포트 함수로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질문 이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종료를 입력하면 브레이크로 루프를 종료합니다. 메시지즈의 롤은 유저, 컨텐트는 유저 인포트를 딕셔너리로 추가합니다. 사용자 메시지를 히스토리에 누적하는 거죠. 리스판스는 클라이언트 메시지즈 크리에이트로 API를 호출하는데요. 마델은 클로드-3-5 사니트-2024102 맥스토컨즈는 1024입니다. 툴즈 파라미터에 도구 정의를 전달하고 메시지즈에 누적된 대화 히스토리를 전달합니다. for 루프로 리스판스 컨텐트를 순회하면서 블락 타입이 툴루스인지 확인합니다. 툴루스 블록이 있으면 리절트는 세이프 엑시큐트의 블락, 임포트의 키리를 전달해서 실제로 쿼리를 실행합니다. 메시지즈의 롤은 어시스턴트, 컨텐트는 리스판스, 컨텐트를 추가해서 LLM의 응답을 히스토리에 누적합니다. 다음으로 롤은 유저, 컨텐트는 리스트로 타입은 툴리절트, 툴루스 아이디는 블락 아이디, 컨텐트는 리절트를 담은 딕셔너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도구 실행 결과를 LLM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파이넬은 클라이언트 메시지즈 크리에이트로 다시 API를 호출해서 LLM이 결과를 해석한 최종 응답을 받습니다. 프린트로 파이넬 컨텐트에 0번인덱스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이 패턴으로 사용자가 연속해서 질문해도 LLM이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주제는 성능 최적화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쿼리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행의 테이블에서 전체 스캔을 하면 몇 초 이상 걸릴 수도 있죠. 성능 최적화의 첫 번째 전략은 LIMITU로 결과 개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SRCT 별표 from employees LIMIT 100처럼 상위 100개만 가져오면 훨씬 빠릅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 생성입니다. Surely DINDX IDX Department on Employees Department로 Department 컬럼의 인덱스를 만들면 세 번째는 캐싱입니다. 자주 조회되는 쿼리는 결과를 메모리에 캐시해두면 DB에 반복 접근하지 않아도 되죠. 네 번째는 EXPIN으로 쿼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EXPIN SCT를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실행 계획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PIN SRCT를 실행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실행 계획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7번째 주제는 실전 배포 고려 사항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DB 연결풀, 로깅,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연결풀은 매번 새로운 연결을 생성하는 대신 미리 만들어둔 연결을 재사용하는 기법인데요. SQL컴이나 사이커페이지 2의 커넥션 풀을 사용하면 리소스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로깅은 모든 쿼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쿼리가 언제 누가 실행했는지 추적하면 문제 발생 시 디버그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쿼리 결과에서 별표로 마스킹하거나 일부만 표시해야 합니다. 접근 제어와 권한 관리도 중요한데요. 읽기 전용 계정을 사용하고 민감한 테이블에는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읽기 전용 계정을 사용하고 민감한 테이블에는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SQL 쿼리 실행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결과 포매팅, SQL 주입 공격 방어, DB 도구 함수 설계, 자연어에서 SQL로 변환하는 실전 LLM 연동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LLM이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LLM의 능력을 확장하세요. 정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는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codedeck.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